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우리 상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상속이 이루어지면 사망하는 거죠. 사망과 관련해서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 기간 안에 재산 신고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자, 이 기간을 넘기면 도대체 불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궁금하죠? 야, 도대체 이 기간을 넘기면 얼마의 불이익이 있을까? 자, 상속세라는 건 우리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거죠. 즉 가족이 신고를 하는 거고 재산 받는 사람이 그와 관련해서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속과 관련해서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내는 세금이 취득세죠. 재산 취득세 과세,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요. 두 번째 재산이 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상속세를 계산해서 상속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금들은 말이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됩니다. 자, 6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데 자, 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형제간에 지금 다툼이 있는 겁니다. 자, 다툼이 있어서 이 재산 협의가 되지 않아요. 뭐 협의해서 어떻게 나눠서 상속세를 내거나 또는 재산을 협의해서 나눠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누구 명의로 되는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간을 경과해버리는 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깜빡하고. 야, 이렇게 하면 참 황당하죠.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자, 도대체 얼마 정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자, 한번 알아보죠. 자, 우선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신고는 한 달 내에 해야 됩니다. 하면 동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죠? 예, 5만 원 정도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경우 취득세 그리고 상속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사망을 1월 5일 날 하셨다. 그러면 말일이 언제죠? 1월 31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7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월 5일이니까 6개월이 되는 날 7월 5일이 아니고 말일자 기준이다. 그래야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날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자,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과되면 당신들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고요. 바로 가산세라는 걸 국가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가산세. 자, 이런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협의가 잘 되지 않아요.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협의하려고 그런 명들이 미미해요. 이 금액이 미미한데 이 가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면 혹시 알게 된다면 미리 좀 협의를 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여지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가산세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가산세라는 게, 자, 이 친구가 세무서에 갔더니, 왜 빨리 신고를 안 했습니까? 가산세 해가지고 부과해서 빨리 내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황당하고,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상속세에 따른 가산세가 있는데, 자,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왜 재산이 얼마라고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까? 라고 해서 가산세가 붙는 거고요. 이 가산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고 부정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고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40%죠. 자,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뭐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깜빡 잊고 기한을 넘겨서 때는 20% 세금의 20%를 추가로 부과를 하는 거고요.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재산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할 경우 나중에 받게 될 때는 40%를 부과한다는 거. 굉장히 높은 세금이죠.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당 0.03%입니다. 왜 남들은 그 기한까지 세금을 다 냈는데 당신들은 안 내고 있었습니까? 그 이자 성격으로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이 상가가 있는데 이 건물이 20억짜리예요. 네, 20억이고 이 건물 관련해서 상속세가 3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상속세는 복잡하기 때문에 자, 어바웃으로 3억 정도 나왔다고 보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내야 될 세금이 크게 어떻게 돼요? 취득세와 상속세가 있겠죠? 자, 그런데 원래 취득세와 상속세, 취득세는 어떻게 되면 이 가세, 건물 가액의 2.8%를 냅니다. 아, 그러면 원래 6개월 내에 냈어야 될 취득세가 20억에 2.8%니까 5,600만 원. 이걸 냈어야 되고요. 상속세는 계산해 놨습니다. 3억. 그래서 3억 5,600만 원을 원래는 6개월 내에 냈어야 되죠. 6개월 이내에. 자,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 기간이 경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고의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취득세의 경우는 원래 취득세 내야 될 취득세의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1,120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되고요. 상속세는 3억을 계산을 해서 6개월 내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럼 20%에 6천만 원.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자, 이게 지금 1년 후에 지금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신고 안 했고, 자, 세금도 안 냈겠죠. 원래 5,600만 원을 냈으라고 했는데, 그 신고 기한 1년 후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을 늦게 냈기 때문에 하루당 0.03% 해서 1,680만 원의 이자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취득세에 관련되어 있고요. 상속세의 경우는 3억을 그때 냈어야 되는데 1년 후에 냈으니 이것도 0.03%에서 3,285만 원을 추가로 내는 겁니다. 계산해 봤더니 사실 20억짜리 부동산에 상속세 3억 나오는 거 가지고 내야 될 1년이 경과돼서 이 붙는 혹들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죠. 취득세 1,120만 원 계산해 보죠. 1,120만 원. 그리고 취득세의 문화부 가산세 1,680만 원. 상속세 신고불성시 가산세 6천만 원. 납부불성시 가산세 3,285만 원. 이렇게 계산했더니요. 한 1억 3천 정도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1억 3천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추가로 1억 3천을 가산세로 붙여서 내야 되네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 상속과 관련해서는 상속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내야 된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 가산세가 있다. 자, 만일 이런 경우가 있죠.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요 3번. 어차피 요 3번은 세금을 못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은 해놔야 되겠죠. 신고는 좀 해놓고 세금은 못 내는 경우. 그러면 신고불성실 과세세 2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있더라도 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상속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있다. 6개월 내에 지켜줘야 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문화부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세율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걸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